동네 어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늘본 꽃향기는 은은한 꽃향기를 품고 있었다. 작은 간판만큼이나 소박한 꽃집 안에서 강순이는 투박한 손길로 꽃들에 물을 주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시간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낡은 살림집이 이어져 있었다. 남편 박철수는 벌써 몇 년째 텃밭에 매달려 지냈고, 멀리 도시로 떠난 자식들은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을 뿐이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이자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온 순이었다. 희생과 헌신으로 가득했던 삶이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이 심장깨를 맴돌았다. 햇살이 창을 넘어 화분 위로 쏟아지는 한낮, 순이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밖을 내다봤다. 볕은 따스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한기가 감돌았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오래된 책꽂이 가장 위칸,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상자에 닿았다. 손때 묻은 순이의 보물 상자라는 글씨.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그것을 순이는 조심스럽게 꺼내 내려왔다. 뚜껑을 여는 순간 곰팡이 냄새 대신 아련한 추억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빛바랜 시집 한 권, 서툰 그림이지만 정성스러운 꽃 그림이 가득한 스크랩북, 그리고 앳된 얼굴의 젊은 순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 몇 장. 황혼의 들꽃이라는 시집의 표지를 어루만지던 순이의 손길은 스크랩북을 펼치자 멈칫했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채워진 꽃 그림들. 잡지에서 오려붙인 외국 플로리스트들의 세련된 작품 사진들. 잊었던 열정, 뜨거웠던 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젊은 시절의 순이는 문학과 꽃을 사랑하는 감수성 풍부한 소녀였다. 언젠가 자신만의 꽃집을 열고 시와 꽃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살리라 다짐했었다. 하지만 시대는 그녀에게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을 내밀었다. 결혼과 동시에 그 꿈은 살림에, 육아에 치여 상자 속에 갇혀버렸던 것이다. 순이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철수는 낡은 상자를 껴안고 앉아 미동도 없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았다. 여보, 뭐해? 벌써 문 닫을 시간인데. 그의 무심한 듯한 목소리에 순이는 황급히 상자를 닫았다. 철수는 더 묻지 않고 안방으로 향했지만 순이의 마음속에는 잊었던 꿈의 씨앗 하나가 다시금 발아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평화롭던 늘본 꽃향기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맑은 종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선 이는 세련된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였다. 김민준. 그는 꽃집 안을 훑어보는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순이를 긴장시켰다. 퉁명스러운 어조로 꽃꽂이 수업을 받고 싶다고 말하는 민준에게 순이는 당황했다. 제가 정식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해본 건데요. 순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워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간절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제발 가르쳐 주세요. 저는 기술보다 여기 꽃들에서 느껴지는 생명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순이의 마음을 흔들었다. 묘한 슬픔이 깃든 민준의 눈빛 속에서 순이는 잊었던 자신의 열정을 보았다.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어색한 사제 관계가 시작되었다. 첫 수업은 서툴렀다. 순이는 자신이 알던 방식으로 마음이 가는 대로, 꽃이 가는 대로 가르쳤다. 하지만 민준의 손에서 피어나는 꽃들은 왠지 모르게 죽어있는 듯 했다. 화려한 기법은 익혔으나 꽃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부족했다. 제 꽃들은 외로웠나 봅니다. 민준의 나지막한 말에 순이는 가슴 한편이 찡했다. 꽃이 외롭다는 말에 순이는 민준의 아픔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순이는 민준의 작품에 손을 얹고 조심스럽게 꽃의 방향을 바꿔주었다. 이 꽃은 이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려주고
얘랑은 이렇게 마주보게 하면 어떨까? 순이의 손길이 닿자 꽃들은 거짓말처럼 생기를 되찾았다. 민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그늘을 순이는 읽어낼 수 있었다. 순이는 민준과의 수업을 통해 잊었던 열정을 다시 불태웠다. 그녀의 감각은 민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민준의 세련된 기술은 순이의 투박한 감성을 다듬어 주었다. 날마다 생기를 얻는 순이의 꽃들은 동네 사람들의 입소문을 탔다. 할머니 꽃은 뭔가 달라. 생생해. 순이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걸음걸이에도 활력이 넘쳤다. 철수는 겉으로 돈 많이 받으니 좋겠네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면서도 환해진 아내의 모습에 슬그머니 미소 지었다. 그의 밥그릇에 수북이 담긴 밥알만큼이나 아내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여보, 요즘 밥맛이 도네.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환한데. 철수의 놀림에도 순이는 피식 웃으며 행복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삶에 오랜만에 찾아온 생기와 활력이었다. 순이는 민준에게 꽃꽂이를 가르치면서 젊은 시절의 감각을 되찾는 듯했다. 손끝에서 꽃이 살아 숨쉬는 경이로운 경험은 그녀의 시들어가던 마음에 생명수를 부어주었다. 민준은 수업이 끝나고도 곧장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가게 한편에 앉아 순이가 일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거나 때로는 어설픈 질문을 던지며 순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선생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꽃을 잘 다루셨어요? 민준의 질문에 순이는 과거를 회상했다. 아니, 나도 처음엔 시들시들한 꽃들만 만들었지. 그냥 좋아서 했어. 좋아서 하면 다 되는 거더라고. 순이의 눈가에 어린 아련한 미소는 민준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순이의 진심 어린 조언과 따뜻한 시선에서 자신이 잃었던 것을 찾아가는 듯했다. 어느 날 순이는 민준에게 차를 내어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젊은 분이 왜 이렇게 꽃에 진심이야? 보통은 남자들이 이 분야에 이렇게 깊이 빠지기 쉽지 않던데. 민준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의 눈빛에 다시금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어머니가 꽃을 참 좋아하셨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니는 항상 꽃을 보며 웃으셨죠. 그런데 제가 잘못해서 그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순이는 민준의 말을 듣고 놀라움과 함께 깊은 연민을 느꼈다. 꽃에 대한 그의 집착에 가까운 열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였다. 순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민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었다. 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아물지 않은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매개체가 되어갔다. 순이의 꽃집에 활력이 돌기 시작하자 동네 사람들의 관심도 커져갔다. 젊고 세련된 남자가 매일같이 꽃집을 드나들고 순이 할머니가 날마다 젊어지는 듯한 모습은 동네의 작은 화제거리가 되었다. 처음에는 호기심 가득한 시선이었지만 이내 그 시선에는 알 수 없는 의심과 질투가 섞여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순이는 동네 경로당에서 몇몇 할머니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다. 아니, 강순이 할머니, 나이가 60대 후반인데 저러고 다닌대? 젊은 남자랑 매일 붙어 다니고. 시방, 우리 철수 할아버지는 뭐가 된대요?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저 꽃을 배우러 온 손님과 사제관계일 뿐인데 사람들의 입방아는 순식간에 그녀의 진심을 왜곡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착잡했다. 저녁 식탁에서 철수가 무뚝뚝하게 물었다. 여보, 요즘 왜 얼굴이 안 좋아? 어제는 누가 뒤에서 당신 욕하는 걸 들었어. 그 젊은 친구 때문에
괜한 소리 듣는 거 아닌가 몰라. 순이는 자신이 힘들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 그저 별일 아니야. 라며 얼버무렸다. 며칠 뒤 민준이 수업을 하러 왔을 때였다. 평소 같으면 꽃집 문을 활짝 열어두었을 순이가 왠지 모르게 문을 닫아 걸었다. 민준은 순이의 변화를 감지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순이는 망설이다가 결국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에 대해 털어놓았다. 민준의 얼굴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 때문에 괜한 구설에 오르시게 해서. 그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민준의 과거에 대한 어렴풋한 소문이 동네 사람들의 입소문과 섞여 순이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민준은 순이에게 수업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선생님께 폐를 끼칠 순 없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소문도 잠잠해질 겁니다. 민준의 말에 순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녀의 꿈이 다시 좌절되는 순간이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민준아. 난 그냥 꽃이 좋았을 뿐인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순이는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다. 그녀의 눈물은 꿈을 포기해야 했던 젊은 시절의 아픔과 겹쳐졌다. 꽃집은 다시 한산해졌다. 순이는 민준이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며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 꽃을 만져도 예전처럼 흥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낡은 스크랩북을 뒤적이며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한탄했다. 젊은 시절의 순이는 얼마나 당차고 꿈 많았는지. 지금의 자신은 그저 늙고 세상의 비난 앞에 무력한 할머니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텃밭에서 돌아온 철수가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묵묵히 식탁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셨다. 평소와 달리 한숨을 쉬며 힘들어하는 순이의 뒷모습을 보던 철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방으로 들어가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필름, 카메라와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했다. 철수 역시 젊은 시절 사진작가의 꿈을 꾸었었다. 그러나 가장이 된다는 책임감은 그의 꿈을 적게 만들었다. 그는 순이의 스크랩북 옆에 자신의 사진들을 내려놓았다. 당신, 이걸 왜? 순이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카메라를 들고 순이의 꽃작품들을 찍기 시작했다.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득 채웠다. 철수는 아내의 손으로 피어난 꽃들을 렌즈에 담으며 젊은 날의 빛바랜 꿈이 지금 아내의 열정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가 사진을 찍는 동안 순이는 철수의 젊은 시절 사진 속에서 자신과 같은 열정을 발견했다. 그는 아내의 꿈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철수는 순이에게 불쑥 말했다. 동네 회관 빌려놨어. 당신 꽃 전시회 한번 하자. 순이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툰 남편의 진심 어린 응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담긴 사랑은 그 어떤 말보다 크고 단단했다. 순이는 철수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철수는 그런 순이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등에서 오랜 무게가 떨어져 나가는 듯 했다. 철수의 묵묵한 노력은 민준에게도 전해졌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민준은 순이와 철수 부부의 굳건한 모습에서 큰 용기를 얻었다. 그는 다시 꽃집으로 찾아와 순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선생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제 이기심 때문에 선생님의 소중한 꿈까지 망칠 뻔했습니다. 순이는 민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잊었던 꿈을 다시 찾은 걸. 고맙다, 민준아. 서로에게 깊은 위로가 된 두 사람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타올랐다.
꽃은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드디어 전시회 날. 동네 회관은 순이의 꽃작품들로 환하게 빛났다. 철수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아내의 작품들을 최적의 조명 아래 배치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 넘치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렌즈 속에는 꽃을 닮은 아내의 환한 미소가 고스란히 담겼다. 순이의 꽃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지난 삶, 그녀가 겪은 고난과 좌절, 그리고 다시 피어난 희망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투박한 손으로 엮어낸 꽃들은 그 어떤 화려한 기술보다 깊은 생명력을 뿜어냈다. 황혼의 들꽃이라는 시집의 한 구절처럼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의 삶이 꽃으로 피어난 듯했다. 전시회장 문이 열리고 처음에 수군거렸던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그들의 시선은 경계심 대신 호기심과 감탄으로 바뀌었다. 한 할머니는 순이의 작품 앞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강순이 할매. 이렇게 대단한 재주를 숨기고 살았다니. 우리가 너무 몰라줬어.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순이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오해는 풀리고 진심은 통했다. 멀리서 온 자식들도 엄마의 작품 앞에서 감격했다. 평생 자신들을 위해 희생만 하던 엄마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정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들의 진심 어린 응원에 순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민주는 한쪽 구석에서 순이의 작품들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상처와 그늘은 거치고 진정한 플로리스트로서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순이의 꽃은 그에게 단순히 기술이 아닌 삶의 진정한 의미와 치유의 힘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순이에게 다가가 허리 숙여 인사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꽃처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순이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웃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를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은 위로와 영감을 준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늘본 꽃향기는 이제 동네의 명소가 되었다. 강순이는 늦가기 플로리스트로서 활기찬 삶을 살아갔다. 그녀의 꽃집은 단순히 꽃을 파는 곳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들이 찾아오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순이는 여전히 철수와 아웅다웅 티격태격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황혼에 이르러 더욱 깊고 끈끈해졌다. 철수는 이제 아내의 전속 사진작가를 자처하며 틈만 나면 꽃을 찍었다. 그의 렌즈 속에는 꽃을 닮은 아내의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철수는 다시 사진을 시작하면서 잃었던 활력을 되찾았다. 부부는 함께 꽃과 사진이라는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며 제2의 신혼을 즐기는 듯했다. 가끔 민준이 찾아와 새로운 꽃꽂이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하고 순이의 꽃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얻어갔다. 그는 이제 어엿한 자신만의 꽃집을 열어 사람들에게 꽃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플로리스트가 되어 있었다. 민준의 꽃집은 늘본 꽃향기의 영감을 받아 꽃의 치유력을 강조하는 공간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순이를 자신의 스승이자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 어머니 같은 존재로 여겼다. 순이는 새로운 수강생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그들에게 꽃처럼 피어나는 삶의 의미를 알려주었다. 그녀의 수업을 들은 이들은 단순히 꽃꽂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순이에게서 삶의 지혜와 용기를 얻어갔다. 나이 들미 결코 멈춤이 아님을,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순이의 삶이 증명해주고 있었다. 어느 봄날 만개한 꽃들 사이에서 순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황혼의 아름다운 빛이 가득했다.
잊었던 꿈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그녀의 꽃은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선사했다. 강순이는 이제 진정한 황혼의 블루밍이었다. 그녀의 삶은 황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만개했다.